경기도 광명시. 서울과 맞닿은 이 도시의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3월의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박준호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화면에는 여자친구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잘 말씀드려요. 응원할게요.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 명숙과 여동생 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반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아야 할 얘기가 있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명숙이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순간 명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0줄 중반의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36살 아들이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어떤 애인데?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아가 눈치를 챘습니다. 오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고요. 명숙의 손이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애 딸린 이혼녀라니. 네가 뭐가 못나서 그런 여자를 만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명숙은 평생 이 아들을 키우며 꿈꾸던 며느리상이 있었습니다. 젊고 초혼이고 집안 좋은 여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아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네. 늙은 꽃뱀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저보다 100배 훌륭한 분이에요. 딸도 잘 키우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무슨 훌륭해. 명숙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체면이 어떻고 동네 사람들 눈이 어떻고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숨을 고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준호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강나온을 만난 것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로 화장품 회사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39살.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묶은 머리.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세리나랩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안서 잘 봤어요. 괜찮은데 한 가지만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커피 한 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로, 산책으로, 일상으로 번져갔습니다. 라온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25에 결혼했고 32에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딸 하리는 올해 8살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지아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 세리나랩이라고 알아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엄마랑 지아가 매일 바르는 화장품 있잖아요. 그 회사예요. 그 회사 CEO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세리나랩 그럼 사장이 며느리가 된다고? 명숙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는 기대감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헉, 오빠, 진짜 대어를 낚았네. 거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늙은 꽃뱀이라 부르던 여자는 이제 대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냐. 다들 하고 사는데.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아는 이미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세리나랩 홈페이지였습니다. 화면에는 단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강나온 대표이사. 언니 진짜 예쁘다. 사진으로 봐도 품이 있어. 아까와는 정반대의 평가였습니다.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시작이 어떤 끝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라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했어요. 만나자고 하네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고마워요. 잘할게요.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와 동생이 여전히 세리나랩에 대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그녀를 환영한 것이 기뻐야 할 일인지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의 선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라온은 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급함과 세트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언니,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라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명숙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라온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나온입니다. 라온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명숙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라온의 손가락이 조금 아팠습니다. 앉으세요. 앉아요. 차 드릴게요. 명숙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아는 라온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라온의 옷차림을 훑어봤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였습니다. 대화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딸 하리 이야기. 라온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도, 너무 적게 말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숙이 준비한 음식은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상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라온 씨, 많이 드세요. 너무 말라서 걱정이네. 명숙의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라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명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라온 씨, 회사에 차 있지요? 기사 딸린 차? 네,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 말이에요. 내가 한 번만 쓰면 안 될까요? 라온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건 회사 차인데. 아이고, 뭐 어때 가족인데 다음 주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요. 택시 타고 가기엔 체면이 안 서고. 명숙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섞여 있었습니다. 라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정 조정해 볼게요. 어머, 고마워요. 역시 우리 며느리. 며느리.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며느리였습니다. 라온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라온은 회사 차량을 보냈습니다. 명숙은 친척 결혼식에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갔습니다. 저녁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온 씨,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대요.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라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서 김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지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 백화점 VIP 행사 있는데 같이 가요. 언니 덕분에 부자놀이 좀 해보게요. 후. 라온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회의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언니, 회의 미루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지아 씨, 제가 CEO라서 시간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바빠요. 에이, 한 번만요. 언니가 가면 VIP 라운지도 쓸 수 있고 할인도 더 받을 수 있대요. 라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아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는 이야기. 알았어요. 시간 내볼게요. 역시 언니,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라온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라온은 지아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지아는 매장마다 들러 이것저것 집어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때요? 나한테 어울리죠? 예쁘네요. 그럼 사주세요. 지아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라온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쇼핑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가방, 신발, 향수, 화장품. 지아의 손에 쇼핑백이 가득 찼습니다. 라온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다음엔 엄마도 같이 와요. 지아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딸 하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라온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딸을 봤습니다. 8살 하리는 엄마의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응, 재밌었어. 근데 피곤해 보여. 조금. 엄마, 준호 아저씨 가족들 좋은 사람들이야? 라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그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가진 것들을 좋아하는 걸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온 씨, 우리 지아 결혼 준비 중인 거 알죠? 네, 들었습니다. 신랑이 의사인데 집만 있으면 바로 결혼한대요. 혹시 라온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요. 라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파트요 전세라도 좋으니까 라온 씨 회사에서 사택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어머니, 그건 가족이잖아요. 우리 라온 씨도 곧 우리 집안 사람 되는 거고. 전화는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명숙의 말은 완곡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집, 돈, 지원. 라온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라온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계산처럼 느껴질까? 가족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거래처럼 느껴질까?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있고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함을, 회사를, 재산을 보았습니다. 라온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4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라온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조금 더 참아보기로, 혹시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 가족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은 그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라온은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딸 하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라온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또 실수하는 것 같아. 하리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라온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선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라온과 준호는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7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던 날이었습니다. 명숙과 지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웨딩홀 상담실은 샹들리에 조명으로 밝았습니다. 라온 씨, 피로연은 특급 호텔에서 하는 게 어때요? 우리 친척들이 많거든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라온은 견적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박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에이, 라온 씨 같은 분이 소박하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있지. 체면. 또 그 단어였습니다. 라온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 우리 쪽 하객이 더 많을 거예요. 라온 씨는 친정 쪽이 없으니까. 명숙의 말에 라온의 손이 굳었습니다. 친정 쪽이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라온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미국에 있었고 친척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사실이잖아.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한 말이야? 상담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온은 혼자 걸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동생을 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친정 쪽이 없으니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라온은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라온 씨, 엄마 말씀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돼요. 라온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라온은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준호의 정장을 맡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손님,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요? 톨게이트 영수증이었습니다. 라온은 무심코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지방 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에는 경로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왕복. 라온의 눈이 영수증에 고정되었습니다. 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라온은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시 영수증을 꺼내봤습니다. 강릉. 준호에게 강릉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회사 일로 간 것일까요? 라온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그냥 물어보면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라온은 영수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강릉 갔었어요? 준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 맞아.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 주말에요? 응. 급하게 잡힌 미팅이었어.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라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였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라온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김비서 도착했어요. 김비서, 준호의 회사 비서였습니다. 28살 여자. 라온은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행사에서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밝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메시지는 오후 8시에 왔습니다. 평일 저녁, 비서가 어디에 도착했다는 걸까요? 라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라온 씨,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라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온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톨게이트 영수증, 김비서의 문자, 너무 자연스러운 준호의 대답. 내가 예민한 걸까? 결혼을 앞두고 불안해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라온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비서 김미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진 씨, 오늘 일정 다 취소해줘요.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라온은 차를 몰고 준호의 회사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멀리서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옆에 김 비서가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라온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준호와 김 비서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편해 보였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김 비서가 웃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습니다. 라온은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라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 하리가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찍 왔네?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라온은 하리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공책을 봤습니다. 받아쓰기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리야, 응? 엄마가 결혼하면 넌 좋을 것 같아? 하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이 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좋아? 엄마가 행복해 보여.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아닌 것 같아. 라온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리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리야. 왜? 엄마가 또 실수하는 것 같아서. 하리가 엄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실수해도 돼.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 라온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온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 전화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라온 씨, 왜 전화 안 받았어? 바빴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라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온 씨, 준호 씨, 우리 잠깐 시간 갖는 게 어때요? 갑자기 왜 그래? 생각할 게 많아서요. 결혼이 맞는 건지. 준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청첩장도 다 나갔는데. 라온 씨,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내가 뭘 잘못했어? 라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도 없이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준호의 가족도 준호 자신도 모두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라온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확인해야 할까?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작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라온은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기로, 진실을 마주하기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끝내기로. 그녀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딸 하리,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라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라온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라온은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한 아파트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 28평,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던 집이었습니다. 원래는 결혼 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탈출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라온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강라온입니다. 아,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이혼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신데요? 예,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라온은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라온은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강남의 오피스 빌딩 12층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온은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시댁의 요구들, 톨게이트 영수증, 비서와의 문자. 박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확실한 불륜 증거가 있어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내식만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상담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라온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재산 보호 방법, 양육권, 위자료.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봤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라온 씨, 오늘 저녁에 봐요. 이야기 좀 해요. 라온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준비해야 해. 그날 오후였습니다. 라온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4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뢰 내용이 뭔가요?
약혼자의 행적 조사입니다. 라온은 준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정보도 건넸습니다. 탐정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2주면 됩니다. 비용은 4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라온은 성금을 이체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거 사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라온은 그 풍경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세계,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세계.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온은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온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와 김비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강릉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라온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온은 사진들을 주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라온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라온은 준호와 그의 가족을 새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집들이 겸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명숙과 지아는 기뻐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라온은 문을 열었습니다. 명숙과 지아, 그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기가 신혼집이야?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거실 창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강물에 반사되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대박이다. 남친 오면 바로 날짜 잡자. 명숙도 집안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방마다 들여다봤습니다. 베란다도 나가봤습니다. 라온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 준호 복 많이 타고 났어. 라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앉으세요. 식사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라온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케이터링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세팅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숙과 지아는 계속 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수가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학군이 좋다고. 준호는 조용히 먹고 있었습니다. 가끔 라온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라온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 계약서예요. 지아가 집어들었습니다. 와, 진짜네. 언니 신혼집 짱이다. 라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집은 신혼집이 아니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집은 저와 하리가 살 집입니다. 우리 둘만.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온 씨, 무슨 소리야? 라온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준호와 김비서의 사진들이 일렬로 놓였습니다. 명숙이 사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창백해졌습니다. 라온 씨,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라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이미 저와 하리의 가족이 아니에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 라온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실수요? 몇 달 동안 계속된 실수였나요? 명숙이 라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라온 씨,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라온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명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늙으려면 곱게 늙으셔야죠. 남의 삶 위에 체면을 세우지 마세요. 지아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라온은 지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집 사달라는 게 잘못이 아니었나요? 차 내놓으라는 게 잘못이 아니었나요? 지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라온은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준호가 다시 매달렸습니다. 라온 씨, 제발 한 번만. 안녕히 가세요. 라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라온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흘렀습니다. 유람선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라온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라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새벽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라온은 받지 않았습니다. 5번째 전화가 왔을 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가 왔습니다. 라온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설명할게요. 라온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 하리가 일어났습니다. 라온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토스트와 우유였습니다. 엄마, 어제 손님들 왔었어? 응, 잠깐. 준호 아저씨도 왔어? 응. 하리는 잠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8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끝났다는 것을. 엄마, 이제 우리 여기서 살아? 그래, 우리 둘이.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스트를 베어 물었습니다. 라온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라온 씨, 저예요. 네, 어머니. 우리 준호가 요즘 밥도 못 먹고 있어요. 회사도 안 나간대요. 라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요. 어머니, 실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라온 씨,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인데 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치원 버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가족은 이해가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존중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그런 가족은 필요 없어요. 라온 씨, 라온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였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녀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지아가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온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올라오지 마세요. 언니, 제발 한 번만요. 오빠가 진짜 힘들어해요. 지아 씨,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언니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았잖아요. 라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논 건 준호 씨였어요. 그리고 지아 씨 가족은 제 돈을 가지고 놀았고요. 우리가 언제? 차 빌려달라, 쇼핑 가자, 집 사달라, 그게 가족이 할 행동이었나요?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라온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 오면 경비에게 출입 금지 요청하겠어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라온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라온은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라인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와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저녁에는 하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라온과 하리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집을 그렸습니다. 지붕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예쁘다. 엄마랑 나밖에 없어. 괜찮지? 라온은 딸을 봤습니다. 8살 아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리가 웃었습니다. 라온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라온과 하리는 완전히 새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하리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새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라온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눈치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라온과 하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해? 라온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그 단어가 예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행복은 공짜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선을 지키는 수업료를 내고 얻는 거지. 하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라온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리를 재운 뒤 라온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9월의 밤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난간에 팔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강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조용히,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웃음, 다정했던 목소리,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가족인데 지아의 웃음도. 언니 덕분에 부자 놀이 좀 하게.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필요에 솔직했을 뿐입니다. 너무 솔직했을 뿐입니다. 라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선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라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라온아, 착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자신을 지키는 거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착함에는 날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베풀되 착취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라온은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하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라온은 옆에 누웠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르게 키우리라 다짐했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아는 사람으로, 베풀 줄 알되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라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상상 속의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그녀의 삶도 이제 그렇게 흐를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지갑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강라온으로, 그리고 하리의 엄마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라온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삶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습니다.